언론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책임있게 제시하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특권구조 속에서 누리던 기득권이나 관행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정방송, 국민TV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간밤의 나라박 소식은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죠? 예, 방금 헤드라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개성공단에 보관 중인 우리 측 입주기업의 원부자재 그리고 완제품 이런 것들을 남쪽으로 가져오는 걸 논의하는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대화 제의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앞서 두 번은 북한이 모두 거부했었습니다. 예. 이번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서 이뤄진 건데요. 예. 박 대통령은 대화 제의를 지시하면서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했던 약속과 개혁에 대한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과연 북한이 이 회담 제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한미연합 해상훈련, 해군의 훈련은 끝났는데 예. 연합 공군훈련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대화를 이 명분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하자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거기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은 이게 공단 폐쇄 회담을 하자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명분 싸움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응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봐도 대화 제의가 조금 설익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대통령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기 15분 전에 통일부의 핵심 관계자가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장관이나 차관인데 예. 부처 출입 기자들한테 지금은 남쪽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북한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15분 뒤에 대통령의 지시가 나와서 통일부가 많이 당황했다는데요. 그만큼 통일부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조율 이런 게 안 된 제안이었습니다. 예. 글쎄 왜 대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도한 분석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대화 제의에는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윤창중 성희롱 파문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자는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남북이 신경전을 하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 대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남북 대화를 위한 제안이었다면 어제 북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했더라면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한편 어제 일본 정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평양에 갔죠. 2002년과 2004년 북일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일본 정부의 인사가 어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지마 이사오 특명 내각 관방 참여, 우리말로 자문역인데요.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서 김철호 북한 외무성의 아시아국 부국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지마 참여는 주로 북일 관계와 관련된 물밑 접촉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30년 이상 된 보좌관이었고 또 꽤 현재도 고위급이고 주말 정도까지 상당히 오래 평양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북한하고 일본은 일본 민주당 집권 시절이었던 작년 8월에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때문에 4년 만에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중단됐었고 작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아직까지 공식 협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일본이 북한에 사람을 보냈을까요? 일본 정부 쪽에서는 뭐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정체된 북일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나 아니면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렇지만 뭐 실질적인 배경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초기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왕따가 안 되려고 선수를 쳤던 적이 많습니다. 예. 좀 오래된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1970년대에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먼저 중국하고 수교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하고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본이 먼저 나섰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하고 미국이 특별히 북한한테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이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 나오는 건데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이 납치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어떤 선거용 제스처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베라는 사람은 납치 문제 같은 북한 문제에서 매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구파라는 건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아베 내각이 북한하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은 좀 약간 뜬금없고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것밖에 더 되겠냐라는 해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그 이지마 참여의 평양 도착 장면을 즉각 공개한 것도 예. 선거용 제스처라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언론사를 뒷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미국 법무부가 올해 초에 AP통신 기자들의 2개월분 통화 기록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확보한 걸로 드러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넘어간 통화 기록은 기자 개인의 휴대전화와 집전화, 그리고 AP통신 사무실의 전화, 이렇게 총 20여 개 회선에서 작년 4, 5월에 전화를 걸었던 상대방 약 100명의 번호 목록입니다. 예. 법무부는 통화 기록 조회 사실을 이달 10일이 돼서야 AP통신에 통보를 해줬는데 그때도 왜 조회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신문협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미국의 양심에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타격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최근에 정치적 악재가 여러 개 나왔죠. 또 하나는 미국의 극우 시민 네트워크인 티파티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예. 미국 국세청이 2010년 초에 티파티를 비롯한 반 오바마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 처음에 파문이 나왔을 때 국세청은 하급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국세청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국세청 본부가 이 세무조사에 깊이 개입했었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예.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고 공공의 신뢰를 깨트린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티파티는 우리로 치면 일베가 연상되는, 그래도 일베보다는 조금 나은 단체 같은데 예. 어쨌든 심각한 극우 단체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표적 세무조사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미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급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 이를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랬고요. 우리 경우에도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윤창중 사건을 봐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의혹이 있을 때 초기에 해명을 잘 안 하고 숨기고 뭐 이러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에 미국의 티파티 세무조사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재를 보면 작년 9월에 있었던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오바마 정부가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불리할까 봐서 테러가 아닌 식으로 말하라 이렇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압제는 물론이고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의 차기 대선 과도에 큰 장애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군요. 그죠? 맞습니다. 예. 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황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